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달라지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시행되고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내려가는가 하면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당장 올해부터 쓰레기를 10% 줄여야 하는 미션이 떨어졌는데 별다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 건강과 가족의 안녕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경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2018년 반입량 기준으로 10%를 줄여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수수료 인상과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생활 폐기물 반입 제한은 이미 5년 전 합의됐지만 지자체들은 처리 공간 부족과 늘어나는 예산 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구의회 건물 1층에 평생학습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지신의 첫 자리인 쥐의 해죠. 지혜롭고 생존 능력도 강한 동물처럼 어려운 일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2020년 경자년에 바라는 시민들의 올 한 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만사 형통입니다. 제일 원하는 건 저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가 모든 일에 좀 열정을 갖고 했으면. 첫째는 가족의 건강이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취준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안에 꼭 합격해서 대박 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 물가와 부동산, 지역 경제 등 서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2020년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이 가게 하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안 돼요. 서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좀 어떻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여자친구 하고 있는 일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고 저번 연도에는 그렇게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습관이 좀 이상해서 좀 성적이 좀 안 나왔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습관이 들여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해요. 시장 상인들은 경제가 살아나서 손님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더 활기차고 동네 손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멀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같은 것이 좀 마련이 돼서 차들을 이용하실 손님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경자년, 모두의 공통된 바람은 역시 행복이겠죠. 시민들은 2019년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도약하는 2020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소망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주변, 그래서 2020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쭉 행복을 만들자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일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제도 가운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쓰레기 반입 총량제일 겁니다. 당장 이달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10% 감축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김동훈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3개 시도에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2018년 반입량 기준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 이에 지자체별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랑구와 성북구 등
4개 구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폐비닐 분리수거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신설과 함께 기존 선별장의 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직매립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소각 시설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선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한편 직매립 생활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런데 생활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제한은 지난 2015년도에 합의된 겁니다. 이렇게 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정작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감량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행사, 집회 시 발생하는 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 음식물 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통한 감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로구청이 종로구 의회에서 밝힌 폐기물 감량 대책의 일부입니다. 올해부터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10% 줄어들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의식 개선에 의존하는 내용이 줍니다. 이 같은 대책에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차고지와 임시적환장이 모두 폐쇄됐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역시 이미 2년 전부터 반입 총량제가 시행되고 소각장 정비도 잦아 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도 가까운 곳이 없어 처리 비용을 더 들여 경기도로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는 지난 10월 의원 발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5년도에는 더 많은 구에서 그쪽으로 반입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로구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쓰레기 8만 7천 톤을 처리하는데 18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용이 5% 정도 더 늘어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서대문구가 연희동에 주민들이 이용할 평생학습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은 서대문구. 동네 배움터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생학습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학교 연계 융복합 교육이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월 600명 2,000명이고요. 성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학교를 월 250명씩 1,500명을 또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 완공된 구의회 건물 1층에 평생학습관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하철역도 없는 데다 해당 건물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또 하루 1,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에 나선 양리리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구청 앞 별관이나 등기소 앞 별관으로 위치를 바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접근하기 편하고 눈에 보여야지 이용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생길 거 그리고 예산도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만 100%. 그러면 지역 주민의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번에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구청 별관은 공간이 협소하다며 접근성이 좋은 홍제역 인근에
평생학습관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재울이나 또 부가연이나 아니면 우리 홍제 쪽에 개발할 때 그런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런 장소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올해 6월부터 운영 예정인 연희 평생학습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성패가 달린 만큼 접근성을 개선할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이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섭니다.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특히 금천구의 문화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 3동 주택가에 위치한 평생교육기관 모두의 학교입니다. 이곳 운동장에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이 들어섭니다. 시민청을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인 서울시는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서남권을 포함한 4곳의 예정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청과 삼각지 시민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와 전시, 교육 그리고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가 선정된 건 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모두의 학교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청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남권 시민청의 규모와 시설, 건립 기간 등은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되며 이후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기탁받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최근 사무국의 방만 운영 논란도 있었죠.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이 장학재단의 3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이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홍섭 이사장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던 장본인, 구청장 재임 시절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재단을 출범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결국 교육의 계획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남는 아이들을 능력 있는 젊은이로 키워내는. 박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장학재단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사무국 방만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학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무국 운영과 적정 장학 금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정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모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한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소액의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소수일지라도 소질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줄이더라도 좀 넉넉하게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박 이사장은 후원 방식의 변화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을 후원받았던 기존 방식과 함께 소액 기탁을 늘리겠다는 것,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후원에 동참하면서 자치구 장학재단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이달부터 서울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녹색 순환 버스가 운영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 새해 서울에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1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도심 외부와 서울의 광역버스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과
경복궁과 인사동, 명동 등 관광 수요가 밀집된 도심을 운행하는 도심 내부 순환, 그리고 남산 순환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총 4개 노선입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먼저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수당이 확대되는데 그동안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7천 명에게만 지급됐다면 2020년부터는 3만 명으로 늘어나고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도 인하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 기존 20%에서 4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하반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 명이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기준이 소득 9,700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이 순차적으로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청계광장과 고산자교 양방향에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타운 17곳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캠퍼스 타운은 모두 4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캠퍼스 타운은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권 증진을 목표로 한 종합형 사업과 대학별 특성을 바탕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위형 사업으로 나뉩니다. 종합형은 최대 20억 원을, 단위형은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종로구 선거구입니다. 52세 정당인 장창태 예비 후보입니다. 19대 20대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에 나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훈태 예비 후보,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나이는 54세입니다. 현재 국민생활도움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47세 오인환 예비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종철 예비 후보, 나이는 64세, 직업은 목사입니다. 전 기독교 언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동희 예비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 을 후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입니다. 현재 성동구 약사회 약사를 하고 있는 30세 정혜연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입니다. 신종화 예비 후보, 직업은 소상공인 연구소장이고 50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원 원장 이지수 예비 후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구 성동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순옥 예비 후보, 66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전태일재단 법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중구청장을 역임했던 최창식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구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두환 예비 후보, 73세 방송통신대 재학생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천구와 영등포, 동작구 등 3곳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에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 총량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 즐겨봤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이 만화의 배경은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된 2020년 지구였습니다. 만화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쥐띠입니다. 지난해 못 이룬 소망들이 있더라도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민이 꿈꾸는 같이 함께 만드는 광진을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약속드렸던 사안들을 하나씩 잘 준비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구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성북구가 한 단계 도약해가는 길목에서 서로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다 같이 베풀면서 더 가깝고 따뜻한 이웃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2020년 쥐해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행복은 물론 노원의 미래가 걸린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